네, 안녕하십니까. 로우컴퍼니입니다. 오늘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360도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런 형태의 렌즈입니다. 보통 보면은 그냥 액션캠 크기로 되어 있지만 5.7K 정도의 화질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보시게 되면은 일반 카메라도 이렇게 렌즈가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는 손상이나 손실률이 기스라든지 깨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데, 얘는 특히 액션캠이고 이런 로봇이나 드론, 그 다음에 오토바이, 자동차 외부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히 손상이 갈 확률이 높고 ASR 본사에 없기 때문에 스페어 기계를 하나 더 두는 게 화질에 대한 그런 운영적인 부분에서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두 대를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인 촬영을 위해서는 비품 배터리보다는 정품 배터리를 좀 이렇게 다량 구매를 해서 한 6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했을 때 보통 한 5시간 정도쯤 운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좀 운영에 따라서 좀 틀려지고요. 예,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큰 바운더리부터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로봇 마스터라는 건데, 액티브 트랙이라고 해서 요 안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메라가 있죠. 예, 얘가 액티브 트랙이라고 해서 따라가서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트랙을 그 위치를 지정해주면은 얘가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보통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앞, 뒤 이렇게 핸들을 꺾어서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렇게 움직여요. 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 방향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 바퀴에 굴러가는 게 아니고 땅의 드론이라고 하죠. 예, 이거를 여기다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단점은 로우 앵글로 촬영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얘를 고정을 해서 좀 더 포를 올리면은 그래도 한 1000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얘가 속도가 좀 생각보다 빠르고 얘가 바퀴가 움직일 때 터덜터덜 움직여요. 여기 보면은 바퀴가 좀 터덜터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론 360도 촬영을 할 때 흔들림은 적겠지만 포를 올리면 그만큼 유격에 대한 데미지가 무조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낮은 정도로 촬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람의 눈은 낮은 각도가 아니죠. 예, 무슨 동물 조그만 강아지처럼 그런 각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보는 그런 공간적인 각도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얘가 이제 1차적인 이제 조금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얘보다 이제 좀 얘랑 비슷하게 들어가는 게, 여기 보시면은 이 캐리어입니다. 이게 얘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요, 캐리어가 손목시계를 끼면은 얘가 쫓아와요. 일정 부분 위치 파악을 해서 쫓아옵니다. 원래 위치 파악을 하는 기술 같은 경우에 좀 비싼 기술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쪽에서 쓰여갖고 좀 저렴하게 나온 편이긴 하지만 싼 건 아니에요. 일반인이 구매할 때는요. 얘로 해서 모션적인 부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모션적인 부분을 잡으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죠. 여기다가 끼는 장비나 배에다 껴서 여기다가 팔을 올려서 하는 이런 장비는 절대 찍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정보들을 그렇게 판매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사람이 제일 안정적인 것은 바로 머리랑 손이에요. 핸드랑 이제 이쪽인데, 이 몸은 되게 꿀렁꿀렁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영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인체적으로 좀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되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에서 헬멧을 써서 포를 올려서 하는 건데,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거부 반응이 있으니까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냥 본드질 해갖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봤었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좀 신박한 게 이제 자동차나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이는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흡착 패드를 써요. 흡착 패드는 춥거나 그러면 분명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히토류가 지금 여기 보면은 빵빵이로 땡땡이로 이렇게 여러 개가 달려 있어요. 굉장히 많이 달려 있죠. 그래서 힘으로 떨어지긴 떨어져요. 러버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되게 강해요. 물론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면은 고퀄리티는 못 내죠. 왜 그러면 이게 카메라가 밑으로 가까울수록 화질은 그 영역이 안 보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는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스타 360을 하나 더 산 이유가
이런 카메라들이나 드론이나 이런 거는 떨굴 수 있는 거가 분명히 존재해요. 저도 지금 뭐 인스파이어를 하나 갖고 있는데 X5랑 해서 고급 렌즈랑 껴놨는데 1년 지났는데 바싹 떨어졌어요. AS를 안 해줘요. 그냥 네 잘못이다 이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저는 되게 그거에 DJI에 되게 실망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뭐 그렇다 치고요. 뭐 그거는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치죠, 일단은요. 예, 요거 이제 물론 얘가 지금 제가 떨구는 부분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떨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자동차에 이렇게 딱 붙이면은 그냥 딱 달라붙어요. 근데 기존에는 여기다가 청 테이프에다가 무슨 뭐 이상한 테이프까지 더 발라갖고 뭐 촬영하는 해외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올리는 거죠. 얘를 올려서 굉장히 높게 올려서 하면은 1인칭 시점 모드를 찍을 수가 있어요. 고레드를 좋은 걸 끼면 낄수록 힘을 더 많이 받겠죠. 힘을 못 받을 것 같으면은 뭐 45도나 뭐 적당한 그런 각도를 주시게 되면은 이런 구현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시제품으로 할 수 있는 걸로 해야죠. 뭐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주문하는데 오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램프 방식이에요. 클램프 같은 경우에는 차량 안에 보면은 그 목 받쳐주는 데 보면 철근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거를 얘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잡아줘서 360도 카메라를 여기다 이렇게 꽂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 주변의 높이에 맞춰서 이걸 꽂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여의치가 않은, 뭐 조금 더 길어야 된다 하면 이런 걸 쓰는데, 대체적으로 짧은 게 한 요 정도 사이즈가 딱 맞아요. 거의 그렇게 쓰시는 게 맞고요. 예, 일단은 안 쓰는 건 좀 치워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사운드 녹음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갤럭시 버즈 프로나 이런 걸 써왔는데, 일단 좀 딴 데로 새서 좀 딴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이제 갤럭시 10 이상서부터는 갤럭시 버즈 프로가 사운드가 최적화가 돼 있어요. 지금 자체 카메라 내에서 100% 최적화를 합니다. 그럼 소프트웨어로 잡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기술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건데, 얘는 배터리를 많이 먹는 건 아니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제 제일 좋은 게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로데 마이크를 많이 얘기를 해요. 로데 마이크를 이 울란지라는 이 케이스, 이 알루미늄 여기다가 끼워서 이 홈이 딱 맞아요. 여기 보면은 요 홈하고 여기 엠보 같이 나 있는 부분하고 이게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딱 꽂아서 쓰면은 이 안에 안 보인다라고 하는데 여기 약간 이렇게 아르져서 올라오는 부분이 보여요. 이거를 뭐 제가 볼 때 안 보이게 하면 사코로 갈던지 뭐 하던지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운영을 하면서 그걸 또 운영을 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사코로 갈면 될 것 같은데 부러뜨리던가 갈아야 돼요. 이 부분을요. 완전 빼버리는 거는 조금 상식적으로 맞진 않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안 되냐면은 여기 나사 산 홀에다가 이렇게 뭐 이게 그걸 끼워갖고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장착을 해서 이 영역인데, 이 영역이 이 카메라가 요 영역과 요 영역 사이를 안 보이게 하는데 여기가 걸터요. 그러면은 조금 손실료를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뭐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이런 케이스 같은 거를, 잠시만요. 이런 케이스 같은 거를 이게 뭐 프리미엄 케이스라고 이런 거를 씌웠을 때처럼 간격이 좀 더 나가는 범위로 해야지 되는데, 그거는 화질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손실료를 가져다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꽂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 아이팟 프로에서는 되는데 그게 소프트웨어 자재로 좀 음에 따라서 약간 높았다가 낮았다 이런 에러율이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오토로 되기 때문에, 물론 얘네가 아이팟 프로를 좀 잘 지원을 해주는 거는 같은데 그런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예, 그리고 사운드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갤럭시 버즈는 쓰시면 안 됩니다. 얘네가 좀 최적화를 잘 안 시켜줍니다. 음은 한번 손으로 만져야 돼요. 예, 녹화한 다음에 손으로 만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필드에서 일을 할 때나 이럴 때는 리모컨 사용했는데, 리모컨을 제가 깜빡하고 이쪽 안 가져왔는데, 리모컨 같은 경우에 영상 촬영보다는 약간은 사진 촬영할 때 좀 좋아요. 빨리 찍고 빠져야 될 때, 빨리빨리 작업을 해야 될 때 이게 뜨릉 누르면은 속도가 좀 빠르죠. 근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볼 때는 괜찮은데 녹화를 하면은 일그러져요. 이 하드웨어를 송신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좀 화질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초강력 접착제로 돼서 한 6, 7만원 정도 했던 거, 6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울란지에서 나온 거고요. 한번 붙이면 되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아까 로봇마스터에 이걸 한번 붙여봤어요. 처음에 저런 물건들을 몰랐을 때 로봇마스터에 이걸 붙여봤는데 뛰는데 엄청 애먹었어요. 이게 엄청 잘 붙어요. 자동차 앞에다가 붙이는 건데 물론 카메라랑 너무 높낮이가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손실률이 발생을 하고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물을 얻어진다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아까 저 마이크 꽂으려면 요것도 같이 껴야 돼요. 예, 요것도 껴서 그 와이어 전선 낄 때 살짝 그 부분 안 나오는 간격을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 촬영을 하다 보면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볼 때는 되게 쉬운 것 같지만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이것저것 있어요. 근데 일단은 보이는 것부터 일단 말씀드릴게요. 여기다 이제 저희가 자막 같은 거나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그런 그냥 정적으로 보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고 얘기를 하면 되고 뭐 자막 같은 것도 뒤에 걸어 놓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사방이 다 보이는 거예요. 사방이 다 보이면은 이거를 숨길 수가 없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막대기를 꽂아서 여기다 꽂고 조명을 여기다 놨죠. 그럼 조명을 하면 이제 좀 화사하게 나오겠죠. 아무래도 얘가 조도가 약한 데서 좀 화질이 아무래도 좋진 않죠. 여기다가 핸드폰을 꽂아주면은 이렇게 가까울 때는 얘보다 두꺼우면은 에러가 좀 날 수 있죠. 그런 뭐 화면에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좀 멀어졌을 때는 어느 정도에서는 안 보여요, 또. 예. 그래서 한 요 정도 됐을 때 이렇게 보고 막대기 잡고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찍으면은 이런 각도로 찍으면 얘가 조명을 쏴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완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자막을 띄워놓은 거죠. 핸드폰 같은 거 좀 두꺼운 거 말고 좀 얇은 거 껴갖고 얘 오늘은 뭐를 하면서 뭐 이렇게 앞을 보면서 이게 앞을 보는 척 해도 뭐 그거 각도랑 이거 각도랑 사람들이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체크해봤을 때는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고 이제 사진을 찍을 때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드론 같은 경우에 뭐 이런 플라스틱 케이스가 있는데, 조금 위험하긴 해요. 손도 다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껴서 밑에다 갈아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륙하고 이럴 때 쓸 수 있는 그런 그냥 보통 비행장 같은 데 이륙할 때 뭐 이렇게 다이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좀 필요해요. 착륙 다이 같은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조그만 거는 이제 스파크나 이렇게 미니 계열의 그런 드론들은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최소한 저 정도 급은 돼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사진 촬영을 할 때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보통 보면은, 저희가 사람도 눈이라는 게 중앙에 30%가 색이나 이런 구현들을 잘 보고 너무 현란하던지 하면 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전서부터 루모 카메라나 이런 걸 보면은 이 끝에 약간 색이 약간 좀 이렇게 좀 눌린 듯하게 이렇게 된 게 그게 되게 떴었는데 예전에. 근데 뭐 이론적으로는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좋아하는 습관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사람의 그 안구가 이렇게 좀 곡률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는 평평하게 본다고 생각하죠. 약간 좀 그런 부분에 이론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완전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360도 카메라를 찍을 때 얘는 약간 거의 이런 식으로 찍는단 말이에요. 곡률로 이렇게 돼 있는 거라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보이면은 어지럼증이 생기는, 밑으로 하면은 더 안 맞다는 거예요. 제가 보던 각도랑 그냥 사람이 보던 각도, 내가 보던 각도랑 비슷해야지 그걸 제일 근사치로 친다는 거죠. 그러면 요 정도 높이나 이 정도 높이가 나와야 되는데 보통 셀피 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 높이가 안 나와요. 예, 이게 맹점이에요, 사실은요. 자, 보면은 이게 제가 지금 앉은 키인데 최소한 요 정도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딱 요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딱 두 뼘 정도 모자라요.
그 정도 나와야지 이제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섰을 때보다는 낮은 각도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되는 그런 각도입니다. 근데 그게 안 나옵니다. 그걸 나오게 하려면은 얘를 셀피 스틱 중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발이 달린 모델이 있어요. 그리고 발이 이런 모델이 있어요. 이런 모델은 실제 필드 촬영 가면은 이 뭐 날개가 이렇게 조그만데 이걸로 뭘 버틸 수 있겠어요. 그 뭐 안 그래도 뭐 자동차도 지나다니고 뭐 또 지나가는데 이런 불편한 상황에서 이걸 쓴다는 거는 좀 현실성이 없어요. 요거는 추천을 안 드려요, 저는. 예. 그 뭐 이거 회전하는 거 뭐 얼마나 쓰겠어요, 그거를. 예. 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셀피 스틱 중에서 요걸 따로 발만 얘만 같이 껴서 쓰는 애가 있는데 얘를 여기다 한번 더 껴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또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준수한 높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두 개를 같이 껴서 씁니다. 사실은 뭐 저는 이제 얘가 이제 초기 때 나올 때 아예 다 풀세트로 다 샀는데 뭐 강아지 뭐 거는 거서부터 이걸 다 샀는데 일단은 뭐 좀 요거 사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좀 한 가지가 있어요. 진짜 통판으로 되는 360도를 찍으려면 컴퓨터 사양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보통 일반 요걸 리뷰를 하시는 분들은 일부분을 잘라서 하는 그런 부분들로 많이 합니다. 근데 뭐 그러려면 카메라를 쓰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건 안 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고 뭐 요즘 카메라가 엄청 편한데 굳이 이걸 써서 그렇게 물론 굉장한 오토 편집 능력들이 있긴 하죠. 예, 그걸 뭐 그런 부분도 대단하긴 한 건데 그러기에는 좀 쓰기가 좀 번거로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아요. 메모리 뽑는다든지 뭐 전송하는 용량도 상당히 클 것이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요거를 통바로 다 찍는 그런 용량은 5.6K예요. 저희가 4K 영상을 찍는 PC 같은 경우에, 편집하는 PC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060 6기가 정도쯤은 나와줘야 되는데 거기다 옵션을 몇 가지만 넣어주면은 이건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솔직히요. 예, 그런 일반적인 PC로는 저사양 PC라고 하는 걸로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픽카드가 어느 정도 준상급이 나와줘야 되고 그래도 느려요. 예, 레코딩 걸어보시면 아는데 뭐 프리미어나 이런 데서 그렇게 아주 잘 지원 안 해줘요, 사실은. 예, 최적화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사실 사용자가 많아야지 최적화를 해주지. 뭐 유튜브도 이거를 올릴 때 한번 올리는 시간 타이밍 자체가 뭐 처음에는 제가 올렸을 때만 한 3, 4일 걸렸고 딴 데다가 올려주는 거 했을 때는 2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프로그램 까는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받았고 이거 올려도 바로 업로딩 돼서 HD로 뿜어지는 게 아니고 저화질로 되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를 업무로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말하기가 난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도 뭐 계속 변하긴 하겠죠. 예, 그리고 재생을 했을 때 고화질로 안 나온다는 거. 예, 그럼 되게 을그러진 화질로 나오는데 되게 애매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뭐 영상 자체에다가 이거는 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한번 음성 매트를 해줘야지 좀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의자에 앉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해주시는 게 좀 더 보시기에 좀 더 안정적이다 이런 부분들로 해야 되는데 아직도 숙제가 많아요. VR 쪽 같은 경우는요. 예, 뭐 그런 부분들이 대중화되어 있지도 않고 그걸 쓰기 위한 것도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나 접근성이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주의하셔야 될 부분. 이게 렌즈 커버예요. 아까 보면은 그 개구리 왕눈이처럼 생긴 그런 제품이 있는데 이거 렌즈 가드라고 하죠. 렌즈 가드라고 하는데 저도 한번 업무적으로 일을 하러 가다 요걸 한번 먹었었어요. 예, 여기 보면은 이 렌즈 가드가 프리미엄 렌즈 가드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이런 렌즈 방어용이 아니고 일반 그냥 여기다 무슨 뭐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는 방식을 이제 정품이라고 내놨더라고요.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인데 요 렌즈 가드나 아니면은 이제 좀 눌리는 렌즈 가드를 쓰면 플라스틱이 이렇게 밀다 보면 휘어요. 유리도 아니고 뭐 유리도 좋지는 않겠죠. 휘면은
이게 스크래치처럼 해서 눌려서 왜곡 현상 같은 게 발생을 해요. 끝이 약간 화질이 꺼진다고 하나요? 약간 이 눌린 느낌이 나요. 그 아크릴 자체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거는 되게 그런 관리 방법 그런 건 전혀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이 상태로 쓰시는 거 권장드리고요. 이 렌즈 가드도 뭐 드론이나 올렸을 때 혹시 뭐 떨어져서 빠개질 경우나, 왜냐면 드론 올리려면 이런 알루미늄 자체로 무게가 높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한 요 정도로 해서 보호 차원으로 이렇게 넣어야지. 요걸 끼고 얘를 이렇게 끼고 이렇게 갖고 다녀요. 가방 같은 데다가 이런 케이스에다 넣고 다니는데 되게 안 맞다는 거죠. 그냥 얘를 쓰는 게 나아요. 예, 얘를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요걸 탁 이렇게 껴놓고 그냥 닫아 놓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꽂아 놓으면은 그냥 갖고 다니면 되거든요. 촬영할 때는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가방에 넣을 때도 가방을 괜히 샀네요. 요거는 사실 그다지 필요하진 않은 품목이에요. 예. 그래서 360도 카메라를 사시거나 하실 때 좀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되고, 생각보다 조도가 없는 데서는 물론 소니 액션캠보다는 낫지만 좋은 화질은 보여주진 않아요. 근데 그냥 사진을 찍었을 때는 되게 좋은 화질을 보여줘요. 그냥 얘는 사실 사진용으로만 써도 얘의 가격 대비 값어치는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상까지 되니까 베리굿으로 좋은 건데 아직은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매체가 그다지 많지 않고 그 용량이나 이런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고용량으로 뽑아낸다든지 업스캔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매체는 많지 않아서 영상의 시간을 굉장히 줄여서 올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풀어야 될 숙제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